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월과 12월을 동시에 가져가는 한 주였는데요. 11월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시장이 놀라울 만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주도주라고 볼 만한 섹터들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눈에 돋보였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집중해 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도 더욱 간단하게 또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기까지 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조금 주춤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기대감은 놓칠 수 없겠죠? 이번 한 달 또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만 되면 주가가 빠지고 있죠. 저번 주도 그랬고요. 저저번 주도 그랬고요. 아무래도 이제 휴장이 이틀이나 되다 보니까 좀 관망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는 좀 올랐지만 나스닥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소형주나 기술주들이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 흐름을 좀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2300선이 저점이다라고 확인을 했으니 이제 가격이 빠졌을 때 다시 말하면 2300선 근처까지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이 싸졌다라고 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물건 같은 거는 매수, 물건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소비 심리가 나타나는데요.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되면 특히 내 종목이 HTS나 MTS에 빠지게 되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2300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지금 어렵다.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담아두시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무량주들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2월이고 연말이니까 배당 시즌이겠죠. 그래서 중간 배당이나 이런 배당금을 노리고 이런 우량주들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작은 우량주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 시총이 70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과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주가를 왔다 갔다 급등락을 반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누가 노릴까요? 바로 세력들이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나 불법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카톡방 그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오게 한 이후에 주가를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리고 이거 올라갔죠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불법적인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량주가 아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급등락이 강하다,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우량주를 투자하실 거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 쪽으로, 우량주의 우선주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내 종목이 빠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내 종목이 올라가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혹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이 남은 한 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또 마무리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또 어떤 고민과 또 종목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또 이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지 않았네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 남겨주시면 종목 선별해서 또 같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엄지척 제이진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FNS텍이고요. 9,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있으십니다. 아, 이거 수익 중인데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고요. FNS텍이 몇 달간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요, 굉장히 업황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아마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9,750원대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돌파 매매 자리에서 수익을 올리신 케이스입니다. 업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차트상의 위치로 봤을 때도 차트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매력적인 매수 구간대의 기술적 분석상 돌파 매매 자리까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금은 욕심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이 뭐 한 10%에서 15% 구간 정도, 뭐 20% 구간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20% 구간 정도 돌파 매매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크게는 욕심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쌍바닥 패턴을 그려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박스권 상당 부분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항상 주식의 격언이 있죠. 줄 때 수익을 내라, 줄 때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지금 부분에서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목표가는 13,000원 부근까지 보셔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매물대 구간이 두껍게 쌓여있는 구간이 13,000원 부근에서 14,000원 부근이에요. 여기까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정 구간 없이 쭉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네.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 FNS테크 이 가격대 구간에서 한 10% 물량 덜어내시고요.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VT입니다. 1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안 보내주셨는데 이거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홀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VT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요. 네, 15,86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게 좋습니다. 이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라미네이팅이나 뭐, 바이오 쪽, 뭐, 광고 대응업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4,600원, 4,500원 부근에서 21,000원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매출을 가장 크게 올렸던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화장품 쪽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희비가 갈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강한 기업들은 보통 좀 내리막길을 걸은 반면에 이 매출처럼 좀 다각화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매출처를 다각화시킨 화장품 기업들은 대부분이 상승 추세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황적으로 봤을 때 이미 화장품 쪽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4,000원대에서 21,000원대니까 5,4,20 5배나 상승을 해줬죠. 그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분석 패턴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쌍봉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쌍봉 다음에는 항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쌍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하락하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저점 라인을 이탈해 줬을 때 비로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저점 라인이 매수하신 금액대랑 거의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굉장히 고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이랬을 때는 내가 수익일 때 그냥 팔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라는 이 엄청난 진짜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요, 고점에 있는 종목으로 내가 10%, 20% 뭐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점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종목으로 막 큰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수익권일 때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챙기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네, 이 VT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전략 매도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지만요, 정확하게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비중을 보내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음에는 비중을 적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상담 남겨주세요. 또 저희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얼굴 마사지하는 제이진님의 유진테크 종목입니다. 44,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2%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작년에 사서 물 탄 겁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유진테크 오늘 43,800원에 마무리해 줬습니다. 네,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진테크? 네, 지금 4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뭐 물을 타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네. 굉장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이 참고 또 참아야지 비로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진짜 막 너무 떨어진 것 같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나? 그때 한번 참고, 또 떨어지네? 추가 매수해야 될까? 했을 때 또 참고, 그러다가 또 매수하고 싶으면 뺨이라도 때려가지고 이걸 참아내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내 평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가 매수를 좀 섣불리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구간에 있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19,800원까지 떨어졌었고, 이때부터 이제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업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상승 채널을 그려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를 잡고 하시는 좋은 가격대 구간은요, 49,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지금 당연히 44,000원 부근에서 내가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될까 혹은 더 길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 못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수익권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목표가는 49,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49,000원 부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님께서 보내주신 넥스틸입니다. 9,518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 있으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해서 확인해보니까 넥스틸 오늘 종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네, 넥스틸이 또 철강 업황이 또 좋다 하지만 사실상 아직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넥스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관련 쪽들은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다라고는 하나, 금리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힘을 써주려면 금리가 좀 낮아야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 기대감은 좀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원자재, 철강 쪽들이 매출을 점점 올리고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실질적인 재무제표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개파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개파락 부분은 갭 메우러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항선 부근이랑 이 갭 메워질 수 있는 부근 한 9,000원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손절을 해서 가져가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두고 비중도 많지 않으시니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수익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넥스틸 종목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양입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 같은데 우양이고요. 5,800원에 매수하셨고 12% 비중이 있습니다. 이 우양 종목이 전고점 부근이 8월 25일 날 찍혀져 있어요. 7,250원을 찍어줬다가 다시 하락을 하다가 오늘 6,100원에 종가 마무리해줬습니다. 다시 올라와 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우양? 우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종목을 떠나서 재무제표를 떠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건요, 차트상의 위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이 재무도 좋고 영업실적도 좋고 내년 전망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때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정보는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뉴스만 보고 내가 매수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양에 대한 좋은 얘기들, 좋은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일 텐데 네. 지금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 고점 위치에서는 짧게 보고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네. 내가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 정말 뭐 일확천금까지는 아니어도 30% 40% 먹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수익을 보신 금액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공매도 금지 때 상승하는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지만 돈은 실질적으로 많이 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 위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익권이실 때 어느 정도 욕심을 크게 내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매수가 근처에서 스탑로스 걸어 놓으시고 목표가는 7,250원으로 목표가 걸어 놓으시고 이 종목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저평가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양 7,250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즐기러 나가셨나 봐요. 타이머택 코너도.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끝났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8566번도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는 좀 2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소재랑 부품단으로도 좀 온기가 확산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이 좀 빠지면서 증시 자체가 좀 흘러내렸거든요. 2차 전지주의 흐름이 12월 달에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올해 정말 2차 전지를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하셨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다고 하죠. 열광을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내려갔으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2차 전지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뭐 예전에 2차 전지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하방에서 어느 정도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박스권에서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물을 좀 소화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역시나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으로 당연히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 뭐 오늘 뉴스도 나왔죠. 수출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고 내년에 업황 기대감도 여전하다. 이 재료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돼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저는 그 재료들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쪽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정리하자면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빠지거나 뭐 올라가지도 않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당분간은 좀 그려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참 주가가 흘러내릴 때만큼은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의 조정을 보고 나서도 조금 안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12월을 여러분들의 수익을 갖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법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기법이 12월에 좀 선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청계 기법 포착 조건부터 다시 한번 설명 주시죠. 네, 일단 천개 기법은요.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한자 성어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이 모든 걸 다 결정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 할 도리를 한다. 이걸 주식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주식이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내려갔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비중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빠지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에 오면 매력적인 가격대구나 매수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더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 정도 선에선 욕심을 버리고 내가 수익을 챙겨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와 계획을 다 짜시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좋은 도구 하나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니지만 오늘 천개 기법을 받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명확한 기준과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너무 좋은 도구 이 모든 걸 천개 기법 하나에 담아놨으니까요. 오늘 꼭 들어오셔서 천개 기법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2월에 대한 출발을 조금 아쉽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허기웅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건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천개 기법 포착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강조드리는 건 바로 세력이에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무량주들이 정말 맞아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올린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력이에요. 자,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은요. 보통 주식이 발행된 수가 적거나 뭐 거래량이 적거나 이런 종목들, 동전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세력들이 매수를 해도 급하게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세력들은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세력들이 이미 올려놓은 종목을 제가 이거 추천드려서 올라갔죠 하면서 괜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점에 물리시지 마시고 그 전에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따라 매수하는 거예요. 네. 이미 올려놓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뿌리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급등하는 우량주 이상 종목 현상을 나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수익만 먹고 빠지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천계기법의 핵심은 세력들의 그 흐름들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손절 라인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계기법의 포착 조건이 있는데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자기가 가지고 놀 만한 종목을 좋아하고 큰 종목이라고 했을 때도 횡보하는 그 구간에서 알게 모르게 비밀스럽게 매집을 해요. 내가 세력인데 나 이 종목 매수하고 있어 이렇게 티를 내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다 달라붙겠죠. 달라붙으면 어때요? 뺏기죠. 올릴 때 힘들어요. 그쵸. 자, 힘들기 때문에 되게 비밀스럽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흔적들을 거래량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뭐라고 하냐면 세력의 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매집하는 흔적들을 내가 찾아낼 수도 있지만 내가 찾아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천계기법 AI 검색식을 통해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가 어떤 뜻이냐면 매집을 끝내고 이제 막 V자 상승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조건 첫 번째는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 때 우리가 비로소 매수를 하면 되는데 역시나 이 글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무브넥스, 현대바이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고점 9,400원, 41,000원 이 가격대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집하고 있을 때 세력들이 알게 모르게 매집하고 있고 저평가돼 있고 올라가지 않았을 때 천계기법은 이걸 포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천계기법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눠 드릴 건데요. 내 종목을 검색해 보시거나 내가 좀 유심히 보시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세력들이 뭔가 매집하고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종목들을 그냥 천계기법 받고 검색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이 기둥이 떴다?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둥, 파란색 기둥이 떴다라는 뜻은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계단이 가장 그 빨간색 선, 굵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계단인데 이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해주고 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아랫선, 검정색 색깔이 바로 첫 번째 계단으로서 손절 라인이거든요. 여기만 이탈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 금액대가 5,000원대에서 9,400원까지 무려 9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매수를 잘 못해가지고 보통 손해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손절 라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도를 맨날 못해요. 심리적으로 손해보고 있으니까 손 떨려가지고 매도 못하겠어요. 손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천계기법 꼭 받아가셔서 원리 원칙에 입각한 매매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대바이오, 우측에 있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개 기둥이 2개가 떴다라는 건 세력들이 매집하는 양이 1개보다는 2개가 떴을 때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규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빨간색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 줬을 때 우리는 과감 없이 매수를 하면 되고 첫 번째 계단 이탈하기 전까지는 꼭꼭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40%에서 5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뉴스에 봐서 누가 좋다 해서 내 귀가 너무 얇아서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은요. 오늘 1000개 기법으로 저점 매수 선침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00개 기법 배워봤습니다. 2024년에는요, 이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해요. 그만큼 AI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저 1000개 기법 포착 조건을 좀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 1000개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젠 종목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새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거의 전고점을 뚫는 듯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 들어 흐름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까지 이 제약바이오 쪽의 매출이 7.5조 원이 증가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힘들기도 했고요. 굉장히 흥했을 때도 있죠. 코로나가 한참 흥했을 때는 진단키트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는 진단키트 쪽으로 워낙 이제 사업 비중이 컸기 때문에 매출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내가 코로나 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걸 처리하는 그 재고 비용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신사업 쪽으로 비코로나 부분의 사업을 확장시켰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R&D 쪽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됐고 이 비코로나 쪽의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해요. 한 36%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린이 폐렴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면서 이 폐렴 진단 키트 쪽으로도 굉장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러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시젠 쪽은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기대감이 적용이 돼서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미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시젠 봤을 때 상위 종목, 급등한 상위 종목에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 종목을 보면서 진짜 조금만 전에 매수할 거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 분들은 1000개 기법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0개 기법은 이 시젠을 오늘 이 호재가 뜨기 전에 포착을 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거 가장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미 1000개 기둥 2개가 떠준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00개 기법이 약간 애매한 위치나 중간 위치나 고점에 떴을 경우에는 단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런 저평가 부분, 좀 차트상 하단 부분에 내려와 있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 구간 한번 만들어줬고요. 하락을 하면서 하락 매집 구간, 세력들의 매집 흔적, 윗골이 달린 캔들들이 여러 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저점 19,040원을 찍어준 이후에 쌍바닥 패턴 그려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의 전고점이 27,950원이에요. 이 고점까지 상승을 했을 때도 여전히 세력들은 개미들의 물량을 본전권을 줍고 물량 뺏어먹기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이후에 쌍바닥 패턴 만들어주면서 1000개 기둥이 떠졌고 역시나 그 상승 추세에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계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시즌을 매수하시게 됐다라고 하면 11월 6일쯤에 매수 타점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18.3%라는 단기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 두꺼운 부근에서 매물대 테스트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역시나 이 매물대 구간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즌 매수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코로나 조심하세요라고 할 때 남들은 건강 바이러스만 좀 조심을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수익률까지 챙겨가셨던 좀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노란톡방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냐고 좀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천계기법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코인이 STO 관련된 종목들이 요새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위메이드 그룹 쪽 오늘 전반적으로 잘 갔거든요. 근데 종가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위메이드가 제일 강했습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말 역사가 깊은 기업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대표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협약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위믹스 코인도 굉장한 맞아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과거에 위메이드의 가장 전성기라고 살펴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거기에 P2E 게임이란 게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P2E 게임은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신개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믹스 코인부터 시작해서 P2E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 조작이다 뭐다 하면서 위믹스가 나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는데 두 가지 재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 관련주 중에서 희비가 갈렸던 실적 부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역시나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서 게임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았다가 이제 실적이 조금 잘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아줬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리트 쪽이랑 이제 협약하는 이런 쪽의 부분에서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가 굉장히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은 분야기는 한데 어쨌든 위믹스 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저도 이런 호재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상을 못했으나 천계기법은 미리 위메이드가 올라가기 전에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 과거의 천계기법이 떴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짧게 나와졌고요. 그 이후에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이 완연히 작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래량도 굉장히 커야 돼요. 하지만 크지 않다라는 건 개미들만 털려 나갔다라는 뜻이겠죠. 그 이후에 역시나 쌍바닥 패턴 만들어주면서 천계기둥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쌍바닥 패턴 W자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 매물대 두꺼운 부근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주고 말도 안 되게 큰 상승을 보여줬죠. 거의 80% 이상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천계기법 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의 수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지금 위믹스 코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올라갈 것 같고 내년에 반감기 시즌에 비트코인도 올라가면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각광받고 P2E 코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위메이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기보다는
과거에 저점에서 사놨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떨어질까 말까, 내가 이제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수익을 더 크게 볼까 조금 볼까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이런 위메이드처럼 올라갈 종목 미리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청계기법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메이드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떨어질까 굉장히 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볼 때는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을 종가 마감해서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한번 내가 단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돌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종가 마감이 전고점 위에 위치해 있을 때 한번 돌파 매매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참 잘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장에 좀 종가를 한번 보시고 이 종목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 고민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시장 대비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살펴본 종목입니다. 기법 예시 시간에 어제도 잘 간 종목이었고 오늘도 들고 오셨어요. LS 전선 아시아가 신사업 이슈 나오고 또 사명 변경에 대한 이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LS 전선 아시아가 LS 에코에너지로 변경을 하면서 신사업 쪽에 굉장히 이제 그쵸.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베트남 쪽에서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해상 풍력에 175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LS 전선 아시아도 이게 너무 좋은 시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서 우리 신사업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주목해 주세요.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구나. 그렇죠. 네. 에코,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 자원 개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토류도 뭐 2030년까지 200만 톤을 뭐 거의 끌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이 또 이쪽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LS 그룹 쪽이랑 LS 전선 아시아 이쪽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모로 재료는 굉장히 좋으나 지금 그렇다고 이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은 저점을 매수하시는 게 좋고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천계기법이 뜬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히토루 쪽, 그리고 친환경 해상풍력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LS 머티리얼즈의 IPO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 IPO가 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탄력의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차트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계기법으로 벌써 두 구간이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 천계기법을 미리 알아가셨다라면 내 HTS에 이 천계기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LS전선 아시아 미리 검색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다 나왔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못 받아 가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전고점 돌파 애매한 부분까지 있어요. 물론 52주 신고가는 달성했습니다만 전고점 부근에 종가 마감 부근에 완전히 이탈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지켜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내가 조금 그래도 눌림목 구간에서라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 특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는 LS전선 아시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시노펙스입니다. 저희 노란 톡방에서 좀 엄청났어요. 어제 시노펙스 대박이었네요. 이렇게 엄지척 진님께서 올려주셨고 어제 방송 봤는데 대박이다 말씀해주신 종목 우와라는 내용까지 올라오면서 환호가 엄청났습니다. 어제도 들고 오셨었는데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이 얼마나 더 길게 보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빨리 살펴주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노팩스가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면 어떤 호재든 이제 뭔가 나올 타이밍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세력들이랑 연락해가지고 뭐 이런 뉴스가 있나요? 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전문가로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호재가 나올 것 같다를 예상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예상이 적중을 했고 33.6%라는 누적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노팩스가 오늘 어떤 호재와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업 같은 경우에는요, 터치스크린 및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본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매출 사업 부분에서 약세를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고, 역시나 좀 좋은 재료들은 국내 최초 ePTFE 소재를 차량 공기정화 필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뭐 세계 최초보다, 국내 최초보다는 세계 최초가 좋지만 국내 최초라는 이 재료적인 모멘텀만 봤을 때도 이 시노팩스가 한번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열리고 엮이고 장비 쪽으로도 엮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최초 혈액 투석기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고 하면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미 쪽으로 수출을 해서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모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00개 기둥이 3개가 떠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둥이 하나보다는 2개, 2개보다는 3개가 훨씬 더 힘이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중에 매물대 굉장히 두꺼운 이 구간을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뚫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매물대는 저항선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기다리냐면 이 매물대 두꺼운 부근 4,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혹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너무 섣부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눌려졌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나오니까요. 여유를 두고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열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호응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종목들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멘토님에 대한 위력, 아니죠, 청기기법의 위력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비아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종가가 고가였어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이길래 오늘 마지막에 잘 갔을까요?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웍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 하이웍스가 뭐냐면 회사 내에서 쓰는 메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의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메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비아가 어떤 걸로 주목을 받았었냐면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가 디지털 클라우드 정부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클라우드 이런 사업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10월 달에 이쪽 부문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가비아 쪽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클라우드, 보안, 그룹웨어, 호스팅 등 IT 서비스 업체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용 그룹웨어 솔루션 하이웍스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하이웍스가 시장 점유율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황 자체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막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클라우드 시장 성장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거기에 IDC 부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정고점 부분은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청계기법으로 가져온 종목들은요, 거의 몇 종목 안 되게 다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에요. 과거에도 1000개 기둥이 떠졌을 때 어땠나요? 충분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15,900원까지 1차적인 수익 구간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져가셨으면 뭐 20%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기회가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개 기둥이 떠줬다라는 건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14,950원 부근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시고 목표가는 19,000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더 궁금하고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1000개 기법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가비아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짜드릴 테니까요. 오늘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가비아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코입니다. 어제 사실 이 종목이 200억 규모의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뉴스가 뜨면서 오늘 좀 기대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전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보통 뉴스 뜨면은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뉴스가 떴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면 반대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너무 쉽죠. 네. 사실 이제 뉴스라는 게 뉴스가 떴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 이후로 갑자기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고집해서 내가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말라는 뜻이지 뉴스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려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뭐 평판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요 굉장히 저는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쪽이랑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제가 공매도 금지 때 저점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는 팔방 미인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지금은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을 때 재료 하나만 엮이면 큰 상승을 보여준다란 말이죠. 근데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장비들도 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로 묶일 가능성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기업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훨씬 덜 들어가고 물론 그 일자리가 좀 잘리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얘기겠지만 기업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내 영업이익을 단숨에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북미 수출 본격화라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으로 굉장히 엮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한번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1000개 기법이 좋다, 위력이 강력하다, 세력주를 잡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려가는 종목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내버려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계단 검정색 라인이 오면 손절을 과감히 해주시면 돼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항상 손절 라인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손절 라인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1000개 기둥이 떠졌고 세 번째 계단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15,300원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고요. 목표가는 매물대 두꺼운 구간 17,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아바코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2월의 첫
10월L 오늘 시작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용두 3위보다는 마지막에 용이 되길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